관악 라디오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속마음 살롱에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코너지기 가희하고요. 오늘 제 옆에 낯선 얼굴이 있을 텐데요. 찬찬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녹화를 못해서 특별히 게스트분께서 찬찬의 역할을 대역해주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가치학교 남부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는 얼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얼룩한테 나를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미리 드려봤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얼룩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저는 좀 컨셉이 좀 확실한 사람이라서 누가 저를 컨셉추얼하게 봤으면 좋겠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옷에 묻은 얼룩이 좀 거슬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거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얼룩이라고 이름을 일단 지어봤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와. 그리고 네. 그 네이버에 그 얼룩이라고 검색하면 꼭 옥시크린 이런 게 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제 얼굴이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오늘 어떤 얘기가 나눌지 너무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얼룩이 직접 선곡하신 오프닝 곡을 듣고 와서 속마음 살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클래식이 부릅니다. 마법의 성.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마을 궁! 마을이 궁금해요. 관악 라디오가 좋다 목요일 방송은요, 매주 다양한 코너로 버라이어티하게 진행됩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속마음 살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고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관악구의 소식을 전하는 관악 포커스, 이어지는 두 번째 코너는 맨살처럼 꾸며내지 않은 속마음을 나누는 토크가 진행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악 라디오가 좋다는 라디오 FM 103.MHz, 앱 관악 FM, 그리고 팟빵을 통해 바로 청취할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관악 FM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듣기와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라디오 FM 103.MHz 관악 FM, 관악의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관악 포커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관악구가 지난 21일 오전 8시경 봉천동에서 발생한 21층 규모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파악된 사상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부상자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비응급 환자도 7명이나 발생했으나 현장 조치 후 귀가했는데요. 네, 불은 10시경 완전히 진화됐다고 하며 군은 이날 오후 유감부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와 이재민, 연기가 퍼진 해장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관악구민 안전보험에 따라 화상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일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재민에게는 텐트, 의류 등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를 지급, 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해당 아파트 동도시 가스관은 구에서 긴급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도 전달해 주세요. 네, 다음 소식으로 관악구가 소통, 협치를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관악을 위한 혁신적인 구정 운영 방식으로 재정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는 올해도 이웃을 위해 함께 살피고 제안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오는 5월 30일까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및 협치 과제를 집중 공모하고 21개 동 참여 예산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늘 5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 온라인 관악청, 방문, 관악구청 6층 자치행정과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올해 선정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협치 과제는 최종 12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관악구 자치행정과 지역협치팀 02-879-5585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 FM 홈페이지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관악구의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속설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네, 제니가 부릅니다. 젠. I tell him down now under energy. Yes, I'm what you think about me. Cross me, please. I'ma keep busy. Zen, present, bless. Money can buy 6 cents. Bad bitch case. Make me better. Fire or quiet chatter. Shoot, shoot, shoot. I make them scatter. They can move my matter. Nobody gon' move my soul, gon' move my alma matter. Nobody gon' move my life, gon' touch my alma matter. Nobody gon' hold this power. Leave them scatter. No, nobody gon' touch my soul, gon' touch my whole life. Damn. Shake me. Thick skin laid like chains on chains on chains.
with the pressure on my neck and rings. Rain, midnight blue. In the dark I grew. Money cannot buy no real friends. Baddest they can make me better. Fire or a quiet chatter. Shoot, shoot, shoot. I make them scared. They can move my matter. Nobody gon' move my soul, gon' move my alma matter. Nobody gon' move my life, gon' touch my glow, my matter. Nobody gon' hold this power, leave them scattered. No, nobody gon' touch my soul, gon' touch my glow like a day. Shake me. Can't be two of one.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옳은 말, 맞는 말, 깨달음을 주는 말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맨살처럼 꾸며내지 않은 속마음을 나누는 속살 토크에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무부여 마인드의 대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느슨한 연결 속 누군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어디든 새롭게 적응하며. 네, 오늘 스페셜 1일 DJ이자 함께 대화를 나눈 속살 토크 34화의 초대 손님 얼룩을 모셨습니다. 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얼룩이라는 활동명으로 살고 있는 기획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같이 학교라는 곳에서도 지금 사무국장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청소년들, 뭐 시민 아니면 노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떤 현장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는 분들이 어떤 현장을 만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경험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획자입니다. 그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같이 학교라는 게 저희 관악 FM 청취자분들께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속마음 살롱에 벌써 한 4분 정도 놀러 오신 것 같거든요. 그 다같이 학교의 여러분 우두머리입니다. 사무국장이죠. 그렇죠? 저랑 동갑내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좀 궁금해요.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신 건지. 일단 전국에 처음으로 자치배움터가 생겼던 게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도 몽실학교에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기 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의정부에 몽실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럼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몽실학교에서 꽤 열심히 발벗고 활동을 했었죠. 그때 대학생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일도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다 보니까 이제 다같이 학교의 처음 이름이 서울형 몽실학교였어요. 그래서 시작하다 보니 저도 이제 처음 설계하는 과정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무국장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청소년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글쎄요, 청소년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저에게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제가 많이 초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 영역도 청소년 영역으로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 다같이 학교를 지금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좀 실무자로서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마인드 세팅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정말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
다 같이 학교라는 곳이나 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꿈꾸는 건 학교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이 그냥 수업이 중요하고 활동은 개인의 선택 이렇게 치부가 되는데 사실은 모든 청소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영역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로 고민을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현장에서 배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의 변화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다 같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활동했었나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에요 벌써? 네네. 제가 2023년에 다 같이 학교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얼룩을 처음 봤는데 사실은 주말 내내 좀 시간을 써야 되는 긴 호흡의 활동이라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옛날부터 청소년들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얼룩의 오리엔테이션 PT를 봤는데 PT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몇 년에 봤던 PT 중에 가장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섬세하고 선명하고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PT인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되게 감화가 돼가지고 아 여기서 저 얼룩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좀 받아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하게 됐고 저는 조금 더 저보다 선배 느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때 좀 더 리스펙하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나랑 동갑인데도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는 이게 막 굴러가는 것도 있구나도 알았어요. 그럼요. 막 흘러가는 게 그게 정설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본인 칭찬할 때 되게 잘 들으시네요. 네, 익숙합니다. 다 인정되고 다 수긍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그 PT 발표는 사실 정말 공을 들이는 거고 그리고 역시 네,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적으로 또 저는 얼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셉이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 거슬려야 된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나 아니면 언어들이 좀 쉽게 휘발되면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의하고 잘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구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얼룩이라는 활동명도 있고 그 활동명을 한 이유가 컨셉이 뚜렷한 게 좋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얼룩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석됐는데 그럼 본인의 컨셉이 뭐예요? 얼룩의 컨셉은 뭔 거예요? 일단 얼룩의 뜻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묻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묻어 있는 거는 원래 기존 거에서 뭔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쵸. 있어야 하지 않을 거에 그쵸, 뭔가 그쵸.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슬리는 거고 근데 그게 영어로 쓰면 네. 얼룩이에요. 모든 거를 본다라는 그 올룩. 올룩 네, 이런 것도 의미를 더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획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컨셉은 이야기에 집중해서 어떤 이야기가 잘 가공되고 잘 보여지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다. 그 오늘 갑자기 찬찬이 못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옆에 일일 DJ 자리에 앉았잖아요. 어때요? 좀 잠깐 해보니까. 좀 역시 소감 느낌? 역시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거. 진짜 지금 긴장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찬찬의 자리가 지금 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십니다. 이게 오늘 33화니까 찬찬이랑 33개월 호흡을 맞췄는데 우리가 1화를 했을 때보다 더 긴장을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혹시 오늘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다는 약간 금지의 영역이 있을까요? 뭐 약간 사적인 관계라든지 뭐 연애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가족 얘기 같은 거. 제가 이런 걸 미리 물어보는데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여쭤봐요. 원래는 카메라 꺼졌을 때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불편한 걸 물어볼까봐. 일단 그 불편한 건 없는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어쨌든 카드 뽑으면서 아. 카드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하게 빨리 본론으로 네. 들어가자는 거지. 하죠.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막. 전 평소에 얼룩한테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얼룩이랑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밥을 먹을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라디오 게스트로 온다고 해서 제가 찬찬한테도 진짜 자랑을 많이 해놨고 이번에 오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엄청나신 분이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좀 일찍 인연이 닿았으면 같이 동료를 넘어서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누구 밑에 잘 일을 안 하거든요. 존경할 수 없으면 잘 옆에 안 있는데 너무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찬찬이 오늘 아쉽게도 못 와서 오히려 좋죠. 네. 지금 얼룩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네. 입 하나 주는 건 좋죠. 그쵸? 네, 입 하나 주는 거. 그러면 속사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만의 선언이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속마음 선서인데요.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마음 선서. 지금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자유롭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속살 토크에 묻고 털고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속살 토크에 묻고 털고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2025년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죠? 피디님 도와주세요.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얼룩.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날짜랑 요일을 기억을 안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얼룩도 나이 그래요? 먹었나 봐. 나이 먹어서 얼룩도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제 5월인지 4월인지 네. 너무 좋다. 그러면 얼룩이 혹시 저희 방송을 안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저 너무 놀랬던 게 보통 게스트분들이 긴장해서 부랴부랴 당일치기로 되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생짜로 아무것도 안 보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난 자신 있다 이건가요? 뭐 그냥 저는 가이아랑 저는 유를 가이아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가이아랑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와서 오. 핑계고요. 사실 현생이 바빴다는 것도 핑계고요. 사실 네.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시면 아마 속마음 살롱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네.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요.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다 같이 학교에 청소년분들도 많이 오시고 심지어 운영진 분들 중에 모아라고 또 오셨는데도 네. 안 보셨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모아가 너무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서 그래서 그렇구나 싶고 있었던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뽑으시면 되는데 얘가 현재고요. 네. 미래, 과거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밀도가 다른데 얘가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네. 그래서 내가 겪고 싶은 질문으로 뽑으시면 돼요. 나는 좀 밀도가 높은 걸 뽑고 싶다. 3단계다. 그럼 얘를 뽑으시고 나는 좀 가볍게 하고 싶다. 라이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뽑으시고. 그러면 일단 궁금하네요. 얼룩의 선택은 과연? 3단계로 일단 가보시죠. 진짜? 처음부터? 좋아요. 그럼 뽑아서 꼭 3개 중에 하나씩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3단계로 다 가셔도 됩니다. 뽑아서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네. 얼룩이 뽑은 첫 번째 질문은 괜히- 빠밤. 괜히 이상한 질문 나오는 거 아니야?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궁금해. 얼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얼룩을 1년 넘게 지켜보면서 얼룩이 당황하거나 좀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상황인 만큼 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어른으로서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기본적으로 얼룩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과연 얼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 빠밤. 일단 제가 네. 화가 많지 않아요. 일단 화가 많지 않은 성격이긴 한데 상처가 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화가 많지 않다. 좋다. 뭐랄까요? 이 약간 존중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존중하지 않는 말이 예를 들면 뭘까? 들면 지금 요즘에는 좀 상처되는 말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듣는 게 되게 싫었었어요. 상처라기보다 그러니까 청년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는 뭐 돈 이런 게 아니고 열정으로 하는 거지. 돌도 그렇죠. 씹어먹는 나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이런 말들. 맞아요. 막 가이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부터 이제 다양한 프리랜서로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네네, 아이들도.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무례한 어른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근데 수 이제 있죠. 무례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이제 느껴지는 어떤 압박감들도 좀 크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하나의 딱 워딩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툭툭 뱉는 말들 자체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놀랐던 게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청년이라는 얘기에 조금 분노하셨네요. 그러니까 막 청년이라기보다 그냥 저의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넌, 그래서- 넌 아직 어리니까 네, 그렇죠. 뭐 약간 열정페이 이런 것도 음, 있었을 음, 거고. 음, 음, 음.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처가 주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 사적으로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대화로 풀 수 있고, 또 내가 애정하는 사람들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니 이게 뭐 기억이 휘발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일터에서 만났던 어른들의 말들이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얼룩이 잘 긁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고 맞아요. 그게 너무 사실은 복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약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때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남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그러면서 또 반성하게 되는 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되게 정도 가지고 이런 느낌인가? 막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꽤 여러 번 좀 자각하게 되는 시점들이 좀 있었고, 얼룩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서 제가 이 말이 너무 무례했다라고 이제 곱씹어 보다 보면 내 말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그럴 들면 때- 어떤 건지 기억나요 혹시? 글쎄요. 네. 얼룩이 주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뭘까?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뜻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그런 말이려나? 거죠.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남들에겐 제 기준에서는 간단하고 쉬울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근데 누군가에게는 사실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들에게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점이 좀 있어요. 저는 약간 내가 아닌 주위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가난했거나 아빠가 아팠거나 뭐 내가 약간 뭐 암 수술을 했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수치심이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 전 잘 드러내는 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창피해하고. 근데 전 그게 되게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걸 부끄러워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쉽게 사회가 그러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와닿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너부터 바뀌어야지라고 저는 제가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맞아. 약간 꼰대처럼 느껴질까 봐. 그러니까 사실 꼰대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저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 말들을 할 때 보면 이게 나의 한 상황과 그들의 상황이 다른데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너무 들여다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서로의 어떤 저의 테두리도 있고 그들의 테두리도 있는데, 이제 그 테두리가 넘나들 때 경계를 넘나들 때 경계를 넘나들 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맞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공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의 방식은 종종 상처가 되고 가끔 공감이 되고 자주 이해가 되는 막 이런 느낌일 것 그러면 같아요. 속된 말로 흔히 약간 재수 없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쟤는 다 쉽게 하잖아. 너니까 되는 거잖아. 그럴 그건 수 너고 있어요.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게 뭔가 자기 자랑 같지만 사실 그런 자랑의 측면보다는 제가 제 품을 내어주는 거에 되게 인색하다는 느낌이. 진짜 솔직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긁히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잘 긁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건 사실 얼룩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얼룩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희소성이 있는 거고 반짝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지 못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쉽게 그냥 타고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는 그런 환경이었잖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렇죠. 맞아. 근데 사실 이 품을 나다운 게 내어주지 뭔데? 않는 것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됐다기보다 그 말은 그냥 제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데 인색하다는 표현도 제가 정말 잘 쓰는 표현인데 무엇에 인색하세요, 얼룩은? 일단
방금 아까 전에 내가 잘 네. 품을 잘 내어주지 않고 네, 내가 좀 네, 인색한 네.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엇에 맞아요. 인색하냐고요, 얼룩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독자적인 어떤 모습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내 품을 내어주는 게 어쨌든 나의 정성을 주는 거에 인색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제 솔직하다. 그 얽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독자적인 모습을 그냥 두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잘 포장된 말인데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더 좀 적나라하게 말을 한다면 별로 안 바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다. 내 아.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뭐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 어.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사람은 네. 동질감에서 약간의 호감이 생기는 건데 맞아요. 얼룩이 만약에 희소한 사람이라면 얼룩 같은 사람은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못 만나보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저는 가이아처럼 비슷하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음. 많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되게 비슷한 감각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의도로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말 거기 실천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전 되게 희소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냥 약간 좀 관성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약간 모난돌처럼 보이는 거고 쟤는 왜 안 그래? 쟤는 왜 뭐가 잘나서 저렇게 튀어? 그리고 내가 튀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이게 엇박자가 많이 나면서 저도 사람한테 마음을 잘 못 열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인생 편하게 사셨네.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왜 이렇게 내 생일을 기억 못해 이런 거 있죠.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 서로에 있었던 추억을 잘 기억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니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근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 나의 개인의 품이라는 곳이 저는 또 되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어떤 공동체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제가 느끼는 멤버들한테는 상당히 뭐랄까요 품도 많이 내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들과의 어떤 시간도 쌓아야 생각도 많이 하고 이 품을 내어줄 저의 어떤 정성을 들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 집중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깊고 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사적으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친- 솔직하게. 친구는 많아요. 네. 왠데? 친구는 많은데 그러니까 친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굉장히 소수일 것 동료다.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건 좀 좁고. 네, 그러니까 동료도 그렇고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뭐 동지라던가 이런 쪽 측면에서의 구성원은 사실 엄청 손을 꼽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흥미로웠던 게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없고 얽히고 싶지 않고 맞아요. 그냥 두는 편인데 또 하는 일은 사실은 맞아요. 연대, 음. 연결, 공동체 이게 약간 자칫하면 좀 모순적이다. 맞아요. 혹은 위선적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완전 그게 약간 딜레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품을 엄청 내어주시는 선배들을 보잖아요. 이제 엄청 오지랖 넓고 모든 거에 막 뛰어들고 하는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그런 선배들을 보면 진짜 경이롭거든요. 그런 선배들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저는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깔끔하지 그러니까 않다. 활동의 방식이 약간 너무 정에 휘둘리고 정과 연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언어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그래. 오히려 저나 가이아처럼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그러니까 연대라는 말을 그러니까
감정적 연대라기보다 뭐 행위적 연대, 어. 행위로서의 연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적인 어떤 도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관찰하고 좀 떨어져서 보고 또 그 판을 좀 읽어보고 또 사실은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지역이 중심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지역에 있던 간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지역 자체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서 이제 그런 때로는 본질을 네, 놓칠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근데 잘 서로가 파트너가 되면 서로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하는 말마다 너무 공감이 돼. 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하시는 말 중에 제가 또 꽂힌 게 네. 관찰자가 된다는 거. 저도 어디에서 낯선 사람이 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왜냐면 그 감각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사라지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 때는 여기도 문제가 있네, 여기도 하자가 있네, 이거 보수해야 되네, 보완해야 되네가 보이지만 조금만 사람으로 친해지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아요. 넘어가자. 다 힘든 거 아는데 뭘 다 이 정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약간 좀 뭐랄까 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속히 그냥 얘기해서 좀 깔끔하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이제 깔끔하게 본다는 게 그러니까 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되게 애정하는 거잖아요. 그곳을. 하지만 그 방식 자체가 뭔가 품을 내어주는 거가 아닌 느낌인데. 그러니까 완성도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1대1로 시간을 내는 것도 그 중요한 가치지만 사실은 진짜 판을 깔고 기획자로서 놀 수 있는 맞아요. 털을 닫고 하는, 그러니까 멀리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네, 저한테 그게 되게 깔끔한 일이어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완성도가 있고 맞아요. 결과물이 좋은 맞아요. 것들에 대한 거. 저도 너무 동감해요. 그러니까 가치만 좋고 의도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합리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해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요. 그런 좋은 가치를 할수록 완성도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너무 재밌다. 네, 깔끔하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 같이 학교에서 활동할 때 회식을 많이 안 갔어요. 맞아요. 잘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모아도 와가지고 가이아는 너무,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잘 연결이 되는데 사적으로 너무 뭔가 품을 안 줘요라는 말을 하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에 내가 너무 자책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얼룩을 보니까 얼룩은 이미 거기서 자유롭네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자책하고 나도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 선망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파트너는 사실 굉장히 품을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전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런 어떤 삶은 마음이 어떤 들어요? 삶일까에 대한 그러니까 부러워? 궁금증. 아니면 어때요? 왜 저렇게 사나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결혼을 하니까 네. 그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을 내어주는 걸 콩콩으로 받아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인 네, 느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들을 내 품으로 끌어들이는 걸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관계를 그러니까 맞아. 이 사람들에게 얼룩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얼룩과의 관계를 딱 1차적으로 세팅은 잘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품으로 들어오는 걸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품으로 다 들고 오잖아요. 너무 그러면은 좋다. 그들 중에 저랑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너무 좋다. 곁다리로 그러니까 콩콩으로 그냥 받아 먹는 거죠. 둘 다 품을 잘 내주면 살림살이 맞아요. 거덜나죠. 그러니까요. 일할 시간도 맞아, 없어. 맞아. 근데 너무 좋다.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좀 알려주세요. 어떤 파트너와 결혼하셨는지. 또 신혼이잖아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 같이 학교에 얼룩 안고 모아라고 이렇게 세 분이 이 어떤 관우 장비 유비처럼 계시는데 이제 얼룩과 안고가 결혼을 했죠. 근데 이때 비밀 연애를 오래 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던 청소년들이 충격과 공포와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었어요. 저도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그 어떤 그 러브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다 같이 학교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연애 진짜 그렇게 네. 빨리? 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좋았어요? 어떤 점이 일단 아까 품을 제가 내어주지 않는 얼룩이 어떤 점이 끌렸는가? 일단 저는 반대라서 끌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품을 이렇게 계속 뭔가 가두리를 치는데
그걸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죠, 있죠.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품을 잘 넘어본 사람들. 이제 제 파트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고 이제 그리고 되게 감탄했겠어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당황했죠.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넘나듦이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예를 대해서 들면 어떤 거였어요? 어떤 점이 당황스러웠어요? 막 사소한 거 얘기한 거 막 기억해가지고 막 선물 사주고 이런 건가? 막 그런 약간 방법론적인 거라기보다 아니면 막 쿠키를 막 해와가지고 막 먹여주고 이런 건가? 뭐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사실 이 뭐 술자리나 응. 근데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진심일까? 진심일까에 대한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왜 이렇게 예, 계속 예, 예. 오래 집에 남아 안 있고 가고. 모든 사람을 다 챙겨주고 예, 예, 말 예, 걸어주고 그렇죠. 기억하고 할까? 너무 필요해 공동체.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그 당시에는 연인이 아니었어도 그 콩콩으로 받아 먹었던 거고 이제 연인이 되니까 더 많이 어떻게 콩콩으로 보면 필요한 받아 먹는 사람이었네요. 거죠. 그렇죠. 얼룩에게 꼭. 그렇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이제 있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또 결혼했겠죠. 얼룩은 또 든든하게 기획이나 판을 키우는 사람이고 얼룩이 판을 키우면 안고가 사람을 불러오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 파트너였을 것 같아요. 네, 일적으로도 그런 파트너였던 거고 이제 아마 이제 다가찾기 이후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할 일은 많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요즘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 있잖아요. 이제 눈물샘.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애순이 보면서 진짜? 진짜 그냥 안고다. 성격 진짜로? 그런 결혼 너무 잘했다. 장가 너무 잘 갔다. 저는 그러면 이제 관식이를 선망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신혼 몇 개월 차죠? 이제 1년 돼가죠. 1년 돼가요? 네, 1년 돼가죠. 곧 어때요? 1년이죠. 결혼하니까 어떠세요? 삶이 이제 결혼하니까 삶을 기획할 수가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머. 일만 기획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삶이 보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막연하고 그렇죠. 뿌였지. 막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삶의 동지가 생겼지. 그러니까 일에서의 기획과 삶이 그러니까 일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그게 좀 분리가 되면서 삶도 이제 기획하게 되고 우리 애는 낳을까 뭐 추석 명절 때는 어디 갈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기획하실 거예요? 삶의 기획자가 되셨다 하셨는데 네. 어떻게 기획하고 싶어요? 또 그건 또 저만의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트너랑 또, 논의해야 되니까. 네, 또 고민해야겠지만 근데 막연히 두렵지만은 않다 뭐 이런 어! 거죠. 그래 기획자가 그 율은 기획하는데 어떤데요? 율은 요즘 어떻게 설레고 살아요? 행복하지 뭐. 율은 어떤데요? 저도 이제 신혼이 2달 정도 됐나요? 네. 저요? 저 어떻게 전 너무 좋아요. 어. 전 너무 좋아서 전 춘천으로 이사 갔는데 전 다시 서울 안 올 거예요. 거주지를. 오호. 서울에 살았던 게 약간 저를 학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하. 춘천에 가니까. 아하.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자주 보니까 오. 스트레스가 쌓일 틈이 없어요. 그리고 춘천에 있는 카페들을 가면 너무 놀라웠던 게 서울은 카페가 누구를 위한 공간이죠? 고객을 위한 공간이죠. 보통 2030 여성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인스타 찍고 예, 이런 예, 게 예, 많은데 힙하고 MZ를 위한 공간인데 춘천에서 카페는요. 노인도 오시고 오. 대가족들이 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휠체어를 타고 오고 발달 장애인들도 와요. 그걸 보는데 나는 서울에서 한 번도 카페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 노인, 발달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전 서울에서. 제가 서울을 13년 살았지만 근데 춘천에 오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공간이지. 맨날 서울에서 뭐 연대, 연결, 뭐 다양성 다 거짓말. 다 집어치우라 그래. 진짜.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인구의 밀집도에 따라서. 근데 진짜 여기가 찐이다라고 느껴요. 그렇구나. 오세요. 춘천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일단 저랑 그 파트너도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되면 이 로컬 라이프를 살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땡겨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 들어보니까. 와, 우리 질문 지금 하나 뽑은 거 알죠? 네. 근데 벌써 시간을 보니까 11시 20분이에요. 이쯤에서 얼룩이 선곡한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직접 곡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노래였죠? 이번에 나온 노래가 검정치마가 부르는 네. 안티프리즈.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랑 도희랑 그 안꼬랑 결혼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맞아. 심지어 청소년들이 직접 찍어줬죠. 맞아요. 아까 그 같이 활동했던 저희 동네 친구가 영화 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청소년들이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활동이라기보다 같이 출연하면서 찍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저희가 어떤 아지트 같은 데서 술을 진짜 음. 겁나 많이 먹고 음. 저는 술 취해서 잠들었다가 사람들이 막 깨워가지고 저한테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노래방에서. 근데 제가 안티프리즈를 불렀는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 감독이.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안티프리즈 한 곡 전체 노래 부르면서 다 같이 뛰어놀고 막 하던 장면을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나면서 진짜 의미 있는 네, 노래네요. 안티프리즈 뽑았습니다. 그럼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우리 얼룩이 직접 선곡한 두 번째 노래 검정치마가 부릅니다. 안티프리즈.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리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원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울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낮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떠도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어.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은 어떡해.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관악 라디오가 좋다 속마음 살롱 얼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되게 힐링 타임이었어요. 얼룩은 어땠어요 오늘? 저도 사실 이런 말을 저는 되게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적으로 뭔가 이런 라디오에서 또 비슷한 가이아랑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도 제 스스로 정리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면 사실 제가 오늘 질문했던 것들이 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속을 약간 후벼 파는 질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라도 평소에 많이 한다는 거는 제가 감히 짐작해 보건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움받기 싫은 거지. 괜히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미움받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해명 타임이 계속 저한테 필요한 거죠. 너무 나랑 비슷하다 삶이. 그래서 제가 얼룩이 편했나 봐요. 너무 과하게 다가오지 않고 딱 선을 잘 지키고 또 일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관악 FM은요. 네. 100.3MHz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맞아요. 103. 뭐 해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군요. 마음에 걸렸습니다. 100.3MHz고요. 네, 다 같이 학교라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오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또 잘 보실 수가 역시 있습니다. 잊지 않는다. 어떤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속마음 살롱 34화는 2025년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마치 목욕탕을 온 것처럼 청취자분들의 묵은 고민과 피로감을 개운하게 씻겨주는 고민상담소 목욕탕 16화가 방송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얼룩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얼룩이 선곡해주신 곡 구와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예쁜 그림 같은 그럴듯한 그 하루 속에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쳐봐도 이게 다일지도 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연극 그 속에서도 조연인 내 얘기 그래도 조금은 나 특별하고 싶은데 지금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 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며 밝은 눈으로 알아볼게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며 잊혀지고 말겠지만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 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며 발짝 두비를 열어둘게 침묵이 더 깊어질수록 대답할 수 없는 모든 게
아직은 너의 비밀이라면